아버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김창옥 유튜브가 좋더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걔가 알츠하이머라고 이제 안 한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화가 나서 해요! 해!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검사를 다시 12월에 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결과가. 그리고 김창옥 TV는 앞으로 강연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제가 연령대가 너무 궁금한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막 몸에 힘이 있고 뭐 이렇게 잘 안 지치고 뭐 지치거나 술을 먹어도 금방 깨고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복귀하고 그러는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쉽게 피곤하고 그리고 술을 먹었는데 예전만큼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술이 또 잘 안 깨고 피로도 회복이 잘 안 되고 뭐 이러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나이대가 20대 분 혹시 계세요? 손 한번. 20대 얼굴을 보니까 믿기 어렵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얼굴 보고 없을 줄 알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자, 그럼 제가 20대 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20대 뭐 초반은 아니실 테니까 뭐 중후반이실 텐데 뭐 아까 제가 말한 증상이 있나요? 뭐 잘 피곤하다든지 술을 먹고 예전만큼 뭐 안 깬다든지 피로가 안 풀린다든지 어때요? 20대 분들? 늘상 피곤해요? 언제부터요? 20대 때부터? 20대도 이럴 수 있네요. 30대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근데 30대는 손을 왜 이렇게 들어요? 이게 30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젊다고 하기엔 좀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아줌마도 막 아니니까 막 그렇게 좀 부끄러움을 모르지도 않고 막 이렇게. 30대도 피곤해요? 어때요? 30대도 피곤하군요. 4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40대는 표정 자체가 50대도 계세요? 50대는 어떤가요? 안 피곤해요? 주변 사람이 피곤하겠죠. 또 50대 어디 계세요? 선생님은 잘 안 피곤해요? 회사에서 선생님이 제일 팔팔해요? 네, 직원들은 많이 힘들어할 텐데. 근데 의외로 50대가 안 피곤하시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그래요? 그렇구나. 제 강연 듣고 안 피곤하다고요? 정치적이시구나. 20, 30대는 부끄러워서 저런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50이 됐는데요. 저희 저번 강연 때도 얘기했지만 MRI하고 펫을 찍었어요. 뇌신경외과에 좀 갔다 왔거든요. 제가 자꾸 뭐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숫자를 잃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숫자를 기억하라고 하면 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다가 이제 집 번호 같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집이 몇 호인지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말고 뇌신경외과 뇌신경센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약간 치매 증상이 있다고 MRI하고 펫을 찍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찍었는데 결과가 이제 저번 주에 나왔네요. 근데 알츠하이머가 저한테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츠하이머 조금 이제 저도 알아봤더니 E3, E4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알츠하이머인 사람은 거의 E3, E4가 있어요. 근데 E3, E4가 있다고 다 알츠하이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증상이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뭐 기억력 검사를 했는데 제 또래가 70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0.5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는 0.24, 1점이 안 나왔어요.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나 아니면 공연장 앞뒤로 저번 달에 왔는데 하고 저를 얘기를 하면 저 이제 그분 얼굴을 사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엄청 예쁘면 또 기억하더라고요. 오늘은 기억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어디서 저를 만나도 몰라요. 근데 특이한 행동을 하면 알 수 있어요. 뭐 덤블링을 하면서 온다든지 그러면은 기억을 하는데, 그냥 사람 얼굴이나 뭐 숫자, 뭐 생일 뭐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는 기억을 못 하나 했는데, 기억을 하라고 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기억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검사를 다시 12월에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표정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표정이어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지금 또 여러분 오늘 어떤 줄 알아요? 제가 유머 탁 던지면 이렇게 그런데 제 스스로 그 결과 이전에 지난 5년, 3년 동안의 자기 증상을 자기가 알잖아요. 저한테 5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린 좀 알잖아요. 그게 보통의 일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버겁더라고요, 이 강연이.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큰 원인이 이제 알코올하고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아예. 저희 형은 술을 엄청 많이 먹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술은 자기가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그래서 한 거의 1년 368일을 먹어요, 형은. 또 형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막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술 먹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술 먹고 이렇게 내용 없는 소리를 반복해서 하고 막 이렇게 헛소리 같은 걸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술 안 먹게 됐어요. 담배도 안 피거든요. 마약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멍하죠. 우리가 너무 막 뭐 어떤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멍해지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지거든요. 그리고는 하루 이틀이 지나고 뭐 유튜브로 뭘 찾아봐요. 자기 증상이나 뭐 의학적 어쩌고 저쩌고를. 그럼 또 찾아보면 다 그게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내가 뭐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뭐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에 스트레스를 받았지 생각을 많이 해봤네요. 근데 좀 큰 게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엄마는 그 삶을 너무 힘들어했고, 또 저는 그 엄마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두고 얼른 온갖 핑계를 대서 서울로 올라왔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도미노처럼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죄책감은 언제 조금
좋아졌냐면 제가 너무 힘들 때 좋아지더라고요. 엄마가 제주도에서 아빠한테 여전히 맞고 있고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못하고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의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내가 이 엄마를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언제 이게 그 죄책감이 더 심해지냐면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좋은 차를 타면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죄책감이 저는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야 통증을 경험해야 나도 힘드니까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언제 성과를 잘 냈냐면 힘들게 살 때 잘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일을 하나 줄이면 그 시간 조금 더 여유롭게 사는데 여유롭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 다 힘들게 사는데 나만 여유 있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강연이 좀 찐득찐득해요. 그리고 되게 좀 압박이 있어요. 압박. 눈치 많이 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관객들이 딱 오시면 2시간 넘는 걸 저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재미가 없어 하면 그걸 엄청 불안해요. 안 웃고 오늘 같은 분들이요. 그러면 속으로 재미가 없나?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돌아가요. 그게 책임감인지, 자존심인지, 자기 이미지인지, 사명감인지, 프로 정신인지, 만약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 마음을 아마 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건 작년에 올해 힘들었던 게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몸은 그렇게 안 돼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강의를 못 하겠어요. 일반 강연은 거의 그만뒀거든요. 물론 돈을 어마무시하게 준다면 한 1년 됐어요. 그래서 김창욱 TV는 2달에 한 번 하려고 해요. 보통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왜요? 좀 더 해! 안 죽어! 강연 보고 진짜 나 조금 요즘에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안 한다고 그냥. 그리고 김창욱 TV는 앞으로 강연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좀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다시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형식으로 해보려고요. 12월에 그렇게 나든 안 나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강연홀이 예약돼서 그때까지 좀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격달에 한 번만 하려고요. 2달에 한 번 강연을 하면 당연히 유튜브가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이 생기는데 반드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이쯤에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뭔가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건강이 좋아지면 네?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으실까요? 아버님 말씀에 삐져서 안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혹시 오늘 누가 오자고 하셔서 오신 건가요? 아버님이 오자고 하셨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같이 오자고 하셨어요? 어떠세요? 아, 따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이크 한 번만. 오늘 네. 따님이 오자고 해서 오셨어요? 전화가 뭐 왔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따님이. 네. 네. 아버지가 요즘 콘텐츠가 뭐냐 그래 물어보길래 제가 김창욱 유튜브를 보니까 좋더라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신청을 했었어요. 따님이. 그렇죠. 아버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김창욱 유튜브가 좋더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걔가 알츠하이머라고 이제 안 한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화가 나서 해요! 해!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버님? 집사람요. 따님이 두 분 거 다 해주신 거네요? 예예예. 진짜 너무 좋다, 딸을. 따님도 서울 사세요? 인천. 인천에. 네. 아버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경북 영주. 아버님 제 강연은 언제부터 보셨나요? 추석 전에 추석 전에. 27일경에 27일 아버지 정확하시다. 저는 희미해져 가는데 9월 27일 경에 테레비로요? 예.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새벽새. 아버님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닌가요? 그때 뭐 보신 거예요? 그 김창욱 리부트 뭐 그거 보셨어요? 토크쇼? 김창욱 TV 토크쇼. 그 TVN에서 하는 거 그거 보셨나 보네요. 예, 추석 때니까. 그때 그거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 주 내용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했는 건데 너무 감동받아 갖고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제가 이제 막내 동생 같은 이제 손 아래 사람인데 큰 형님으로서 막내 동생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12월에 네, 좋은 결과 있고 네. 계속 가업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약간 일반 분이 아니시다. 어떤 예언자적인 강한 힘.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은 농사하세요? 과수원 하세요? 어떤 거 하세요, 혹시? 전에는 가수원 했었어요. 사과요? 예. 한 얼마 하셨어요? 거의 한 7년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좀 많이 힘드시죠? 과수원이 어떠세요? 하다가 제가 조금 힘든 병을 알았어요. 어떤 암. 아이고야. 지금은 많이 호전됐어요. 아버님 암에 이제 힘드셨던 거는 원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주로 이제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음식. 게 이게 지금 가서는 이제 좋은 음식 먹다 보니까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덜 풀고 이러니까. 아버님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걸 아버님이 좀 느끼셨나요? 난 좀 스트레스 받네 이런 거. 내 몸에 내 마음의 멘탈을 조금 되새기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자꾸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분도 그때는 어머니도 힘드셨겠네요. 암 치료받고 그러실 때는. 집사람이 엄청 힘들었겠죠. 아내분한테 아버님 영상 메시지 한번 하고 마치죠. 마누라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힘든 간호한다고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제 20살에 성인이 되고 우리가 한 30년 살면 뭐 5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한번 살짝 생각해보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한 내용입니다. 엄마한테도 앞으로 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십시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신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